네,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간입니다. 네, 류정석 대표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오늘은 어떤 직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물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예. 물류랑 유통이랑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많이 헷갈렸었고요. 그래서 유통하고도 헷갈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상사에서 하는 일하고도 헷갈려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물류, 택배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물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짧지만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류하면 이제 저는 SCM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SCM이 한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지 물류의 정의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물류나 구매나 생산관리나 영업활동이나 모든 게 다 SCM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CM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어떤 수요와 공급에 걸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그 원재료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원재료를 수급하고 생산하고 또 물류를 통해서 그 고객사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SCM이 뭐의 약자인가요,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요 시간에 그동안에 배웠던 생산 관리, 그다음에 구매, 그다음에 개발, 품질, 물류, 영업 이런 걸 아울러서 전반적인 SCM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 기업에도 이제 물류 담당이고 물류를 대행해 주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물류 프로세스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물류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 즉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3PL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물동하고 정보의 흐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 그리고 하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하역, 그다음에 창고에서 보관하는 그런 배송과 하역과 보관 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물적 유통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또는 3P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부분, 그게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 운영을 하면서 그 재고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는 만큼 참 고충도 많은 직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점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그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인크루트하고 해서 같이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가장 그래도 다른 직군들은 많이 좀 채용 니즈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 물류하고 유통 쪽은 점점 채용 니즈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PL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만 판토스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DH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3PL에서 업무를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그 계약 물류. 그래서 컨트랙트 로지스틱스라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부터 우리가 어떤 물동량에 대한 거를 위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계약 물류, 보통 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물류로 해서 포워딩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송 수단, 뭐 배도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배를 베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에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철도로 운송하는 레일. 그다음에 내륙 운송, 미국과 같이 큰 데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럭으로 하는 트러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CY라는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보통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가면 컨테이너 많이 쌓여 있죠. 그런 CY를 직접 이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도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도착하게 되면 서부에 LA에 롱비치라는 지역에 물류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 창고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의 전반적인 배송을 책임지는 게 포워딩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륙, 우리 국내에서 하는 로컬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들. 그래서 물류센터에는 뭐 이제 RDC로 해서 리저널 디스트리뷰터 센터, 그래서 광역 물류센터, 그다음에 FDC에서 지역 물류센터, 그다음에 CDC에서 센트럴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여기도 CDC가 있네요. 네, 여기도 CDC가 있습니다. CDC에서 하는 중앙 물류센터, 이런 다양한 물류센터들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택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저런 라인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물류 라인이 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입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코텀스 거래 조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거래 조건들을 좀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별로의 관세 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세라든지 통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류관리사라든지 CPIM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고, CPIM이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BSCM이라는 것까지만 해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물류업계라든지 물류 직무로 진출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물류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능력, 역량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일단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가 떠나가다가 뭐 해적을 만나서 갑자기 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거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뭐 인슈어런스,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류 프로세스 전반적인 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력도 중요하고, 또 이제 물류 중에서도 물류 영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영업이에요. 내가 어떤 실제 상품을 갖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류 프로세스를 갖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하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배송을 시켜주겠다는 거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카더라 통신 한 가지 정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물류 담당자는 천재지변 등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죠? 네, 맞고요.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항상 머릿속에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류 담당자를 지원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한번 종합적으로 조언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그 삼성 SDS 하면 대부분이 그냥 ICT 회사라고 알고 계시죠? 요즘은 이제 모든 물류 기업들이 3PL을 떠나서 4PL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PL이 제3자, 그러니까 그 화주와 그다음에 고객사와 이걸 대행해주는 나 포함해갖고 3자였는데 이제 거기 IT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서도 물류 사업 부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IT를 기반으로 한 그 물류 이런 거를 많은 SDS뿐만이 아니라 뭐 CJ 대한통운, 범한 판토스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또 외국계 회사로는 뭐 DHL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있고, 해운업으로 출발했던 한진해운 같은 데에서도 한진 로지스틱스라는 거를 원래 미국 법인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 물류를 많이 지금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또 생방송 시간 맞춰주시느라고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정보를 오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엔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또 질문 많이 드려볼게요. 네, 다음 주엔 또 SCM 얘기하면서 물류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